성공을 선택하는 테크닉, 트렌서핑의 비밀. 이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굴러갈 준비가 되어 있다. 바딤 젤란드 지음, 박인수 옮김. 출판 정신세계사. 낭독 I am 나는 명상. 영혼과 마음의 일치. 당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영혼뿐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영혼 또한 그런 파국을 내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어김없이 현실 속에 등장할 것이다. 영혼과 마음이 함께 동조한 것은 꼭 실현되고야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부산스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영혼이 어떤 선택에 긍정적 신호를 주는지를 늘 살펴야 한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지를 그냥 안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뒤집어서 영혼의 순수한 의도에다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킨다면 당신은 원하는 일이 저절로 벌어지는 행운의 흐름 위에 올라타게 될 것이다. 잉여 포텐셜과 균형력.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강렬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우주의 에너지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결과를 얻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주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든 포기시키든 그저 안정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면 그뿐이다. 그것이 바로 부추겨진 욕망들이 종종 우리를 정반대로 현실로 데리고 가는 이유이다. 외부의 그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도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내면의 그 어떤 기준이나 판단, 목표에도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라. 무언가를 끌어오려는 힘겨운 노력으로 에너지의 기압차, 잉여 포텐셜을 발생시킨다면 곧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주의 균형력이 가동될 것이며 그때 당신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균형력은 대립하는 양극을 서로 맞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서 불균형을 제거한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불쾌한 일들이 초대라도 받은 듯이 성가식의 삶 속으로 끼어드는 것이다. 예컨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녀가 만나 마치 서로에게 벌이라도 주려는 듯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 모임에 가보면 어딜 가나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은 있다. 머피의 법칙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악랄한 이웃은 공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다. 괴롭히는 이웃 사람의 예는 양극성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평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 이상학의 영역에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평안한 삶을 방해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일까? 언제 어디서나 착한 사람이 조용히 살도록 가만 놔두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꼭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서 대치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만일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나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의 이웃들도 대부분 당신과 똑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일 뿐인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은 균형력에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당신이 싫어하는 쪽으로 불게 된다. 바람의 방향은 당신이 싫어하는 모든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는 잔인한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으리라. 젠장 균형력은 무슨 놈의 균형력? 그냥 그 사람들이 양심을 잃어버린 것뿐이야. 그게 다야. 골치 아픈 개똥 철학을 들먹이긴. 그러나 나는 지금 이것이 공허한 철학이 아님을 입증해 보이려고 한다. 이웃집 사람이 당신을 짜증나게 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혹시 당신은 그를 짜증나게 하지 않는가?
절대로 아닐 것이다. 왜 그런가?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자들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평가는 비교와 대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이웃을 화나게 만들지 않는 것일까? 당신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대답을 들려주었다. 이웃이 당신에게 짜증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당신을 무시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모렴치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양극성을 발동시키게 된다. 당신은 새로운 불행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전자석과 같아진다. 하지만 이웃은 당신에 대해 별 흥미가 없기 때문에 당신과 그들 사이는 물과 기름의 사이와도 같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대적인 평가를 부여하면서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당신을 그들 세계의 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받지 않는 것이다. 이웃은 자신의 일에 열중해 있고 당신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당신과의 관계에서 양극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웃으로서의 당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비교하기 시작한다. 만일 그것이 그들을 흥분시키고 성질을 건드린다면 당신도 이제 그들을 짜증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은 착한 이웃에서 못된 이웃으로 전락하고 만다. 더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어떤 행동이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지만 그 행동은 이웃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이웃을 짜증나게 만들 것이다. 그와 똑같이 지금 당신의 이웃은 자신이 당신을 화나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예컨대 공동주택에서 소음은 가장 골칫거리다. 당신이 그것을 못마땅해 할수록 그것은 더더욱 당신을 못살게 굴 것이다. 조용한 삶은 당신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웃도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삶이다. 고요를 깨트리는 것은 언제나 비정상적인 것이며 그것은 텅 빈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웃이 일으키는 소음은 당신을 균형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러면 당신은 이웃을 조용히 증오하게 되고 당신의 분개는 때맞추어서 그 에너지의 원천 역할을 하게 된다. 거기서 양극성을 일으키는 의존적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저 시끄러운 사람들 미워 죽겠네 라는 격한 감정이 강력한 자석을 창조한다. 그 자석은 계속해서 새로운 불쾌한 자극들을 당신 쪽으로 끌어당긴다. 당신의 집 근처에 시끄러운 이웃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전의 이웃은 기다렸다는 듯이 특별히 당신의 화를 돋우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장비를 갖출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당신 이웃의 다른 이웃들도 저마다 기여를 하며 만일 고요를 깨트린 자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서로 일치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더 배가 된다는 점이다. 이웃의 문제는 시끄러운 소리 하나만이 아니다. 당신이 주로 혐오하는 모든 대상이 문제가 된다. 이웃은 당신 집 앞을 쓰레기로 어지럽힐 수도 있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거나 현관 입구의 벽에 낙서를 해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혐오감은 일반적인 인간을 향할 때와 마찬가지로 물난리나 화재와 같은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촉발시킬 수 있다. 다른 모든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일종의 불운의 법칙이 작용한다.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는 대상이나 특성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대상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런데 중요성은 잘 알려진 것처럼 비교와 대조에 의해 강화된다. 만일 어떤 것이 하나의 극성을 갖게 되면 반드시 다른 극성이 거기에 나타나야만 한다.
양극성은 불쾌한 일을 끌어당기는 자석을 만들어낸다.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이 끌려온다. 짜증나게 하는 모든 일이 늘 따라다닌다. 지독히 싫어하는 모든 일이 벌어지고 만다. 여기에 신기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법칙이다. 양극성은 에너지 환경을 왜곡시키고 균형력의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 현실은 찌그러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일그러진 상으로 비친다. 사람들은 어떤 원인이 균형을 깨트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양극성을 제거하려 하지는 않고 주변 세상과 싸우려고만 대든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트랜서핑의 기본 원리만 실천하면 된다.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두라. 세상을 모든 방향으로 풀어놓아야 한다. 꽉 쥐고 있던 손을 느슨하게 풀어놓으라. 자신의 욕구에 집착하면 할수록 반대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은 더욱더 강력해진다.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당신은 세상의 멱살을 잡고 있고 세상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에게 저항하고 있다. 억압하고 저항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그렇게 하는 대신 트랜서핑의 법칙에 따라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바꿔야 한다. 예컨대 하다못해 잠시만이라도 이웃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면 그들을 비난하기를 그치고 그저 그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보라. 이렇게 혼잣말을 하라. 이젠 신경 끄고 가만 내버려두자. 그들을 그냥 당신 세계의 층으로부터 내던져버리라. 당신이 그들에게 붙여놓은 태도의 흡착판을 떼어내는 데 성공하는 순간 양극성은 사라지고 이웃은 당신을 괴롭히는 짓을 서서히 멈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의존적인 관계를 완전히 잘라내버린다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귀찮기만 하던 이웃이 당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불쾌감이 쌓일수록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점점 더 강해진다. 스트레스가 강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힌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그런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런 행동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간의 무의식적인 심리에는 많은 맹점이 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무의식적인 동기로 움직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 동기를 만들어내는 그 힘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점이다. 그 힘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에너지, 정보적 실체, 즉 살아있는 존재들의 산염 에너지로부터 태어나는 펜듈럼이다. 펜듈럼이 의식적으로 뭔가를 꾸며내는 의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펜듈럼은 단지 양극성을 에너지장의 불균형으로 감지하고 거기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에너지를 빨아먹으려 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약과다. 정말 끔찍한 것은 그것이 갈등의 에너지를 먹어치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행동하게끔 꼬드긴다는 점이다. 펜듈럼은 차고 넘치도록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한다. 펜듈럼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줄로 잡아당겨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한다. 펜듈럼이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동기에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대단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인간의 깨어있는 의식은 펜듈럼도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펜듈럼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잠재의식에만 접근해도 충분히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수준에서 눈뜬 채로 잠들어 있다. 사람은 많은 일을 의식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명징하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나는 지금 잠들어 있지 않으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특히 집에 있거나 군중 속에 있을 때는 의식의 각성도가 낮다.
집에 있을 때는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이완되어 있고 거의 잠들어 있다. 오히려 집 밖에 인간관계라는 좁은 범위 안에서만 의식이 가장 활동적이고 자기 통제적인 상태에 있다. 큰 단체에서는 사람의 행동이 다시 제멋대로가 되기 쉽고 그뿐 아니라 대중의 충동적인 힘에 휘말려들기 쉽다. 펜듈럼의 작용을 보여주는 가장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어떤 사람의 뒤를 따라 걷다가 그를 앞서려고 한다. 앞서가기 위해 당신이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사람도 갑자기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긴다. 마치 당신을 가로막기라도 하려는 듯이 말이다. 이번엔 당신이 오른쪽으로 앞지르려고 하면 그 사람도 또 무심코 같은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것일까? 그는 당신을 보고 있지도 않은데 말이다. 게다가 당신이 그를 지나쳐 가든 말든 그것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어쩌면 그가 어떤 식으로든 등 뒤에서 누군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경쟁자를 앞으로 보내주지 않으려고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살아있는 자연에서의 본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경쟁심은 상대방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에만 나타난다. 그것은 경쟁심이 아니라 펜듈럼이다. 길 걷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게 한 원흉은 바로 펜듈럼인 것이다. 길을 걸을 때 사람은 똑바로 걸으려면 어떻게 걸어야 할지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걷는 방향에 관한 한 그는 잠들어 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펜듈럼에 의해 저절로 이쪽 저쪽으로 방향이 흔들린다. 방향을 선택하는 동기는 잠재의식에 놓여 있다. 그 순간에는 잠재의식이 통제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펜듈럼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그에게 접근하면서 그를 앞지르려고 했다. 사실 작기는 해도 그 또한 갈등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펜듈럼이 이 갈등의 에너지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심결에 발걸음을 옆으로 옮기게끔 유도해서 당신의 길을 막음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한편 펜듈럼은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펜듈럼은 의식적인 의도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균형력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메커니즘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이다. 어떤 실체의 사려 깊은 지적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개별적인 현상과 에너지 정보 세계의 자연 법칙을 살펴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펜듈럼이 작용하고 그것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접근에 성공하는지, 그리고 에너지 차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추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알아낼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결론뿐이다. 균형력이 서로 대립해 있는 것들을 맞부딪히게끔 만들어 놓으면 펜듈럼이 나서서 일어난 갈등의 에너지를 더 키우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펜듈럼의 법칙이다. 가족 간의 다툼이든 국가 간의 전쟁이든 간에 펜듈럼의 끝없는 싸움은 모두가 바로 이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대립이 발생하면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화해를 포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 이후의 모든 사건은 갈등이 악화되는 쪽으로 펼쳐질 것이다. 펜듈럼의 법칙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멀쩡한 정신도 힘을 잃는다. 바로 그 때문에 개인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행동까지도 종종 정상적인 정신의 범위를 벗어나고 마는 것이다. 갈등 상황에서 인간의 동기는 펜듈럼의 지배력 아래 놓이게 된다. 이럴 때 자신의 지난 행위가 몽롱한 꿈처럼 인식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내가 정신을 어디다 놓고 있었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의식이 명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해서 그런 것이다. 오로지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 의식이 비로소 외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에야 일어난 모든 일에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헤어진다. 성격이 서로 안 맞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할 때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도 있었지 않은가.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돌변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행동은 그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당신도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지 않은가? 실제로는 누가 변한 것이 아니라 펜듈럼의 강요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전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펜듈럼은 서로 대립해 있는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동기를 조종한다. 그리고 그 조종의 방향은 갈등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쪽으로 맞춰진다. 사람은 무엇이 자기를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전혀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특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범죄에서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훗날 피고석에 앉은 범죄자는 자신의 지난 행위를 돌이키면서 주눅이 든 채 당혹스러워한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 그랬던 것이다. 범죄자 자신에게도 그것은 정말 뜻밖의 일인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끔찍한 악몽처럼 느낀다. 펜듈럼의 올가미에 주의가 사로잡히면 잠은 더욱더 깊어진다. 어떤 단체들, 예컨대 군대, 정당, 종교단체 등에서는 사고와 행동 방식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된다. 이것이 사람을 잠재워 놓으면 그 사람의 잠재의식은 펜듈럼 앞에 완전히 개방된 채 펜듈럼의 좀비처럼 움직이게 된다. 그리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단지 다른 신을 숭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죽이는가? 누구에게 방해가 되기에 그러는 것일까? 그 때문에 참혹한 전쟁도 겪어야 한다. 수십, 수천, 수백만 명이 죽는다. 자기 보전 본능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부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믿음 때문에 싸우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누구나 평화를 생각하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모두들 신은 유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종교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선, 정의, 평등 등등의 관념들은 끝없이 될 수 있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상이지만 멀쩡한 정신은 간대없고 언제나 승리하는 쪽은 악이다. 악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악의 보편적 원천은 다름 아닌 펜듈럼이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사실이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 무엇과의 어떤 대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은 갈등의 에너지를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여간다. 행여 싸움이 잦아든다 해도 그것은 잠시일 뿐 나중에 더 크게 벌이기 위한 것이다. 물론 다양한 종류의 펜듈럼이 존재하며 모두가 파괴적이지만 그 정도는 다양하다. 그중 많은 수는 전혀 해롭지 않다. 예컨대 트랜서핑이라는 펜듈럼은 현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숙고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펜듈럼이다. 모든 펜듈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꼭두각시 인형이 되지 말라는 것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펜듈럼의 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영향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깨어나서 알아차리라. 펜듈럼이 어떤 식으로 당신을 조작하고 있는지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 펜듈럼의 영향력은 의식에 깨어있는 정도에 반비례한다. 당신이 눈을 뜬 채 백일몽을 꾸고 있는 한 펜듈럼은 당신을 얼마든지 자신의 영향권 속에 가둘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펜듈럼의 파괴적인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 당신이 만일 군중 속에 있다면 행동의 무대에서 객석으로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고 잠에서 깨어나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상황을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있나? 이것은 왜 필요하지? 백일몽에서 깨어나는 것은 이처럼 절대적으로 명징해야 한다. 지금 나는 잠들어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명료히 알아차리고 있다면 만사는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주 작은 갈등 상황에서도 당신은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한 것이다. 당신이 뭔가에 짜증을 낼 때 일은 더욱 복잡하게 꼬인다.
그럴 때 당신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동안은 계속 광대가 눈앞을 폴짝폴짝 뛰어다닐 것이다. 이것은 10중 8구 당신의 주의가 펜듈럼의 올가미에 사로잡혀 있음을 뜻한다.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심한 경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이웃사람이 당신이 끔찍이도 싫어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당신의 성질을 돋우고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무심해지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감정을 죽이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는 대신 당신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야 한다. 자신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라. 너무 크게 틀지는 말고 이웃의 음악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음량으로 들으라. 또 주의를 돌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생각해보라. 다른 데에 마음을 몰두하기에 성공한다면 이웃은 차차 조용해질 것이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광대가 날뛴다면 그것은 당신의 주의가 어떤 올가미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펜듈럼의 게임에 말려든 것이다. 게임의 목적은 갈등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데 있다. 올가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려면 주의의 스위치를 전환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상황이 그리 심하게 나쁘지는 않다. 눈을 뜬 채 잠들어 있지만 않다면 뭔가가 아기를 품고 달려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모두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어떤 존재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그것을 받아들이든 말든 그것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무턱대고 믿어야 할 것도 아니다. 스스로 관찰해보고 결론을 내리라. 펜듈럼. 어떤 집단의 생각이 한 방향으로 초점 맞추어지고 그 결과로 각자의 산염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동일해질 때 하나의 구조체가 생겨난다. 에너지의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의 독자적 에너지인 에너지 펜듈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구조체는 독자적인 생애를 시작하고 그 창조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신의 법칙에 복종시킨다. 펜듈럼은 자신의 진동수에 동조하는 지지자를 계속 끌어모아서 그들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고 그 힘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진동한다. 게다가 다른 펜듈럼들과도 끊임없이 경쟁하고 충돌하므로 우리는 특정 펜듈럼에 깊이 속박되어 있을수록 더 많은 갈등과 혼란, 반목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가치는 무수한 펜듈럼들로부터 강요된 것이다. 펜듈럼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다는 관념을 주입하려고 애쓴다. 인간은 주변 세계를 100%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이것은 슬라이드 영사기와도 비슷하다. 당신 주변의 세계는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를 통과하면서 스크린에 맺혀 인식된다. 예컨대 당신이 스스로를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우호적인 미소는 비웃음으로 보이고 귓속말은 당신을 흉보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부정적인 슬라이드에 쉽게 동의하여 그것을 어김없이 현실로 실현시킨다는 것이다. 열등감을 느낀다면 열등감을 느껴야 할 증거가 더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작용은 당신이 그 슬라이드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기를 그치거나 긍정적인 슬라이드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때까지 계속된다. 당신도 이미 알듯이 가장 먼저 프레일링의 첫째 원리를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받으려는 의도를 거부하고 그것을 주려는 의도로 바꾸라. 그러면 당신은 거부한 그것을 얻게 된다. 이 위대한 원리는 정확히 작용한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당신이 모르더라도 말이다. 둘째로 어떤 식으로든 펜듈럼의 규칙을 완전히 거부하고 그것을 트랜서핑의 규칙으로 바꿔야 한다. 트랜서핑의 규칙은 이렇다.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두라.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모든 결점과 함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다른 이들을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투사한 자기의 기대를 벗겨낸다는 의미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다른 것을 욕망하는 상황은 오묘한 방법으로 신기하게 저절로 해결되어 버린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필요한 것은 오직 펜듈럼의 규칙을 거부하고 그것을 트랜서핑의 규칙으로 대체하여
프레일링의 첫째 원칙에 의도를 맞추는 것이다. 프레일링. 프레일레란 각자의 영혼이 가진 주파수의 특성, 즉 영혼의 소망이다. 프레일링이란 자신의 내부 의도와 상대방의 내부 의도를 충돌시키는 대신 자신의 내부 의도를 버리고 상대방의 내부 의도가 먼저 실현되도록 허용하며 그의 주파수에 동조해주는 트랜서핑의 인간관계 방식이다. 이처럼 그들이 자신의 내부 의도를 실현하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이 내려놓았던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로 전환되어 저절로 실현되어 버린다. 그가 원하는 것, 그에게 결핍된 것, 그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동기가 되는 것, 그의 흥미를 일으키는 것을 알아내어 진심으로 동조해주라. 그러면 그는 자연스러운 반작용으로서 당신이 사양했던 그것을 당신에게로 가져다 주는데 일조할 것이다. 표준 모델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불만족과 좌절감의 에너지를 방사하게 된다. 그 밖에 다른 수가 없다. 그것은 당나귀가 눈앞에 매달린 당근을 쫓아 빙빙 도는 것과 꼭 같다. 타인의 성공을 모델로 내세우는 파괴적 펜듈럼이 그 에너지를 먹어치우는 것이다. 거부의 벽도 역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따르고 싶지 않은 규칙을 강요당할 때 가는 곳마다 매 순간 주위에 보호막을 둘러치고 그것을 지탱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미로에서 빠져나가는 문은 반드시 있다. 그것은 펜듈럼의 규칙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숨막힐 듯 황홀하고 놀라운 내면의 자유를 얻는다. 홀로 있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유별나다는 딱지가 붙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환상을 믿게 된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면 반드시 대열 안에 서야 한다는 규칙이 환상이다. 대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현실인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대열로 몰아넣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당신이 싸우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아무 짓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두라.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 안에서 의지처를 찾을 수 있다.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이미 절반은 이룬 것이다. 오직 이 지식만이 자신에 대한 희망적이고 안정된 믿음을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불안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임의 규칙을 알지 못할 때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적의를 느끼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외로움과 의기소침한 감정이 밀려 들어와서 사람을 잠들게 하고 펜듈럼의 규칙에 굴복하게 만든다.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트랜서핑의 기본 원리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첫째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변명하기를 그치고 뻔뻔스럽게도 감히 당신을 심판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려는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중요성을 지키고 내보이려는 짓을 멈추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트랜서핑의 규칙을 따른다면 이 두 가지만으로도 자기 자신 안에서 의지처를 얻기에 충분하다. 이로써 자신의 신조와 일치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의의 초점이 맞춰질 때 의식이 각성된다. 만일 사람이 밖으로부터 강요되는 걱정에 완전히 매몰되면 그는 온통 무의식의 게임에 빠지게 된다. 사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왜냐하면 목표 도달의 과정이야말로 진화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물질적인 재화의 생산과 거래만이 전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를 팔고 사는 것이다. 모든 물질적, 정신적 요구가 충족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것이 만족의 에너지인지 안락의 에너지인지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에너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경우에서 뭔가를 원하면 에너지를 비축하고 바라는 것을 얻으면 에너지를 방출한다. 껌을 씹을 때 사람은 아주 오랜 과거에 뿌리를 둔 어떤 안락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안락감의 본질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신이 씹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 그것이 당신을 씹고 있다면 일은 엉망으로 꼬이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집착의 궁극적인 결과는 이렇다. 누군가가 펜듈럼의 단골이 되면 그는 무리 속으로 떨어져 들어간다.
그를 가두는 데는 울타리도 필요 없다. 주위가 펜듈럼의 올가미에 머물러 있는 한 단골 손님은 한눈을 팔지 않는다. 사람이 집착하는 대상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펜듈럼의 공명 주파수로 에너지가 방사된다. 예를 들어 빚을 진 채무자의 모든 생각은 주기적으로 일정량의 에너지를 대출받는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채무자는 다른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펜듈럼이 그들의 주의를 놔주지 않기 때문이다. 낚싯바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주의의 스위치를 돌리고 무엇이든 다른 일에 주의를 몰두해야 한다.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를 바꾸는 것이다.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념의 방사는 사람을 그에 상응하는 특성을 지닌 인생 트랙으로 옮겨 놓는다. 신용대출을 맡은 펜듈럼은 의도 에너지 증폭기로 작용한다. 펜듈럼 자체는 아무리 흔들려도 외부 의도에 접근할 수가 없으므로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물질화시킬 수가 없다. 현실은 오직 살아있는 존재만을 따르고 복종한다. 사람이 축배를 들고 위하여 하고 외칠 때 그는 자신의 의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채권자인 펜듈럼의 에너지는 보통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사람은 이 에너지에다 선한 의지를 부여함으로써 극성을 반대로 바꿔놓는다. 그러나 축배는 결코 공허한 의식이 아니라 의도의 선언인 것이다. 모든 축배는 현재 시제로 말해야만 한다. 펜듈럼에게 갈고리를 걸 때는 오로지 좋은 것만을 생각하라. 트랜서핑이 당신의 목표 달성을 도와준다는 것을 상기하라. 그러한 의도의 선택과 집중은 가능태 흐름의 벡터를 필요한 바로 그곳으로 정확히 맞춰준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면서 준비해 놓은 목표의 슬라이드, 즉 갖고 싶은 것의 그림을 계속 그리라. 예컨대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성공이 이미 당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느끼라. 또 예컨대 어떤 커피 광고를 보고 문득 기분 좋은 커피 향기를 느끼게 된다고 해보자. 이런 시간에도 커피 향기처럼 늘 당신과 함께하는 성공의 느낌을 음미하는 편이 더 낫다. 의도의 조율을 기억하는가?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는 순간 그저 잡념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지만 말고 의도를 선언하라. 모든 일은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자신의 의도로서 현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 단지 무조건적이고 단호한 갖겠노라는 결정만 남겨둬야 한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오직 그럴 때만 자신의 기회를 실현할 수 있고 모방할 수 없는 자신만의 개성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펜듈럼은 독특한 개성을 참아내지 못한다. 그들은 당신을 스타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자를 쫓는 짓을 그만두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펜듈럼도 당신을 따르는 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독특함으로 당신은 유행의 창시자가 될 수 있으며 가는태 공간 속에서 당신을 위한 최고급의 구름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당신을 기다린다. 당신의 의도를 선언하라.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는 목소리 낭독 북튜버 I am 나는 명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큰 힘이 됩니다.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